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멋진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광활한 영토를 말 그대로 또 상징적으로 꽉 묶어준 물리적인 실체, 바로 로마의 도로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거대한 혈관이 어떻게 제국의 심장을 뛰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성기 로마 제국의 인구 무려 5,500만 명.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죠. 아니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대체 어떻게 하나로 묶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제국의 영토는 오늘날의 영국에서 저 멀리 중동까지 약 200만 제곱마일에 달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문화도, 언어도 완전히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이 넓디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관리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겠죠? 엔진도 없고 인터넷은 당연히 없던 시절이잖아요. 과연 무엇으로 이 거대한 제국이 찢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맬 수 있었을까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한 로마의 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길이었어요. 로마의 도로는요, 그냥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거리와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깨부순 그야말로 혁명적인 해답이었죠. 경이로운 공학기술의 결정체,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기원전 3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아피아 가도에서 시작됐죠. 그러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 도로를 본격적으로 확장했고 서기 200년쯤에는 제국 전역에 무려 5만 마일이 넘는 주요 도로가 쫙 깔리게 됩니다. 단순한 군용도로가 제국의 대동맥으로 진화한 거죠. 로마 도로의 설계 원칙,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협비라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속도를 위해서 길은 무조건 화살처럼 곧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으면 그냥 뚫어버리고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놔버렸어요. 심지어 도로 표면을 살짝 볼록하게 만들어서 빗물이 양옆으로 쫙 빠지게 설계했다니까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공업기술이죠. 이 로마 도로가 2000년을 버틴 비결,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다층 구조. 먼저 땅을 판 다음에 흙이랑 돌로 기초를 단단히 다져요. 그 위에 모르타르랑 자갈 같은 걸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단단한 돌로 표면을 딱 마감하는 거죠. 이건 그냥 길을 낸 게 아니라 거의 건축물을 짓는 수준이었어요. 내구성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길을 만들었으니 이게 단순한 돌길일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로마 권력의 심장으로 피를 보내는 정복과 통제의 대동맥이었던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속도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이 잘 닦인 길 위에서 로마 군단은 하루에 최대 32km를 행군했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특사는 말을 갈아타면서 하루에 무려 96km까지 달릴 수 있었어요. 이건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군대가 도착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었겠죠? 이거 듣다 보면 오늘날 고속도로 시스템이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는 기본이고요. 약 16km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참, 또 32km마다 쉴 수 있는 여관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 순찰대까지 운영됐다고 하니 이건 그냥 길이 아니라 완벽하게 관리되는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 네트워크였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로마는 제국 구석구석까지 군대와 물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막강한 통제력의 비결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 길 위를 달렸던 게 과연 군대와 특사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람과 물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사상까지도 이 길을 따라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로마 도로망의 총 길이로 무려 18만 5천 마일, 우리한테 익숙한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30만 킬로미터에 달한대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를 7바퀴 넘게 돌 수 있는 거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촘촘한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한 고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만 보고 미국인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명한 포장도로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길이라고 부를 때 그건 단순히 포장도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경로, 그러니까 잘 닦인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시골의 좁은 오솔길, 심지어 저 멀리 사막의 낙타길까지 전부 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포함됐던 거죠. 이 도로가 얼마나 다재다능했냐면요. 크게 네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첫째, 군사적 통제. 둘째, 경제 통합. 셋째, 문화 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행정까지. 이 모든 게 도로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촉매제였죠. 로마의 법과 언어가 이 길을 따라 퍼져나갔고 세금을 걷고 무역을 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같은 새로운 사상도 이 길을 타고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심지어 나중에 로마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조차 이 잘 닦인 도로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길은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의 아스팔트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을까요? 로마의 도로 건설 기술,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한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19세기가 되어서야 이걸 뛰어넘는 기술이 나왔다고 하니깐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기술의 정점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흔적은 놀랍게도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비아노바, 트라야나는 지금의 요르단 35번 고속도로가 됐고요. 영국의 포버스 웨이는 A46 도로의 일부로 지금도 차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는 지금도 관광객들이 직접 걸어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길이 되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결국 이 도로는 제국을 떠받치는 기둥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정치체제보다도 훨씬 더 질기고 오래 살아남아서 역사의 흐름을 다음 시대로 이어주는 다리가 된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무심코 운전하고 걷는 그 길 아래 2000년 전 로마 병사들이 땀 흘리며 생군했던 바로 그 길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로마의 길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름만 바꾼 채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있는 걸까요?